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과 박정우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2페이지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개념들이 주어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개념이 기울기가 주어지고, 기울기 m이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 a, x1, y1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 내용입니다. 자, 우선 기울기라는 정의는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예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 여기 점이 있어요. x1, y1이 있고, 이 점 b라는 점이 x2, y2라는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를 구하려면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 얼마큼 기울었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델타 x, x의 증가량 증분, y의 증가량, y의 증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제 x의 증가량 구하려면 여기 이제 점의 좌표를 보면 여기 x1, 여기 이제 x2가 되니까 x의 증가량은 x2 x1 분의,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있다고 생각해주면요, 좌표 보면 x축, y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y1,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y2. 그럼 y의 증가량은 y2 y1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지나는 점 한 점이 x1, y1이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에다가 x-x1 더하기 y1이라고 써주면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한번 개념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를 보면, 자, 점 -3, -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지금 현재 2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썼던 식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y는 기울기 2에다가 -3, -5를 지나니까 x 플러스 3, -5라고 써주면 직선의 방정식이고,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가로만 없어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y는 전개를 해주면 2x에다가 6에서 5를 빼니까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방금 제가 기울기를 설명하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 점 A라는 점이 x1, y1, 그다음에 점 B는 x2, y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두 점을 통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x2 x1 분의 y의 증가량 y2 y1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기울기를 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방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x2 x1, y2 y1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x1 x2, y1 y2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엇갈리게 해주면 안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방향만 조심해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점 중에서 한 점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y는 이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x x1 플러스 y1이라고 써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 축에 평행한 직선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좌표 평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여기 a라는 점이 x1, y1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은 이제 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 점들은 y좌표가 전부 다 일정해요. y좌표가 y1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y1이라고 써주면 되고, 자, 이번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 점들은,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x는 x1 이렇게 써주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넘겨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개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개념 문제를 봐주면 지금 현재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두 점이 3, 그 다음에 2, 5라고 주어져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x의 증가량 3-2 분의 y의 증가량 3-5,
기울기를 구해준 다음에 3,3을 지난다? 그러면 x-3 플러스 3 해서 y는 써주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y는 자, 기울기가 얼마냐면 1분의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전기를 해서 가를 없어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6, 3을 넣으니까 이제 9가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안 다음에 거기에 적용되는 공식을 바로바로 문제에다 이제 적용시켜서 풀어주면 실수 없이 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첫 번째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 써주고 두 번째 직선을 y는 m'x 플러스 m'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을 한번 얘기해보자. 평행할 조건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자, 기울어진 정도, 즉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m과 m'이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한 n과 m'은 x에다 이제 0을 대입하면 나오는 y값, 즉 y절편이 되겠죠. 자, y절편인 n과 m'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같아야만 두 직선은 평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교재는 없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첫 번째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 첫 번째 기본형.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좌표평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m이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는 기본형이고요. 자, 두 번째 표준형이 있어요. 표준형은 y는 mx 플러스 n 표준형. 자, 그래서 이제 m은 이제 기울기가 되고요. 뒤에 있는 n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y절편이 됩니다.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0을 대입해야 돼요. 자, 반대로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형은 뭐냐면 모든 문자를 한쪽으로 몰아서 써준 식을 우리가 일반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x, by 플러스 c는 0 형태의 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것은 표준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이 저랑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를 봤더니 지금 현재 두 개 문제가 주어졌네요. 첫 번째, y는 마스 3x 플러스 4에 평행하겠다. 평행하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자, 우선 주어진 직선에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상황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지금 현재 1,3을 지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3에다가 1,3을 지나서 x-1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면 되겠죠. 자,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점 2,1을 지나고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자, 지금 현재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일반형을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 구하려면 y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 써주면 기울기 m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더라. 자, 그럼 2,1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2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형,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이 세 가지를 알아두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일반형,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원의 방정식도 배우는데 우리가 항상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일반형이 주어지면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줘야만 기울기 얼마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형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3번 개념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봤더니
지금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지금 현재 수직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금 첫 번째 직선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기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직선이 y는 m'x 플러스 m'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L1과 L2가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워줘야 되는데, 기울기의 곱이 마스 1을 만족하면 두 직선은 수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스 1을 만족했을 때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자, y는 2분의 1 x-4의 이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면서 점, 지금 현재 3,-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라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곱을 했을 때 마스 1이 되니까 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수를 해준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부호한 데다 이렇게 해주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한 다음에 3,-1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 조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다섯 번째 개념. 네, 다섯 번째 개념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주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x1, y1이라고 주어져 있고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직선이라는 것은 점들의 모임인데 거리라는 것은 가장 짧을 때 우리가 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가장 짧을 때라는 것은 어디쯤 얘기하냐? 어디쯤 얘기하냐? 결국은 이쪽 수직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일 때.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일 때 그 거리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고요.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은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제 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것은 일반형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혹시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데 직선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반형을 바꿔준 다음에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에다가 x의 개수, y의 개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에다가 절대값, 점을 직선에 대입한 모양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써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외워주고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 바로바로 적용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를 봤더니 개념 체크. 지금 현재 점 3,-2와 직선 3x-4y -2 사이는 3x-4y -2는 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거리를 구하라.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에다가 a제곱 b제곱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3하고 -1을 이 문자에 대입한 모양. 그럼 9가 되고요. 2개 곱하면 8이 되고 -2가 되겠다. 자, 루트 25니까 분모는 5가 되고요. 17에서 2를 빼니까 절대값 1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양수니까 5분의 15인 3이 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3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에 관련된 문제 한번 다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부터는 이제 유형별로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유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번을 보면, 자, x축이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루고, 그 다음에 x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자, 우선은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냐면 30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x절편이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룬다.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주다 보니까 이제 삼각함수에서 얘기하는 이제 탄젠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x축 이렇게 그려주고요. x축. 이제 각이 이제 30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30도를 통해서 이제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 특수각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30도일 때, 그 다음에 45도일 때, 60도일 때. 30도일 때는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45도일 때는 1이 기울기고요. 60도일 때는 루트 3이 기울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외워주면 되는데,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이 삼각함수가 이제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시험에 출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 두 번째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y다 0을 대비했을 때 x절편을 구하기 때문에, 즉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기 때문에 얘는 점 마이너스 1, 0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0을 지나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 y는 루트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일반형을 나타냈을 때 a랑 b의 값을 구했으니까 루트 3을 양변에 곱해서 루트 3y는 x 플러스 1이다. 따라서 문제를 봤더니 상수항 1이니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루트 3y를 우변에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x 빼기 루트 3y 플러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개수 a는 1는 1이고요. 그 다음 y의 개수 b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 2번 문제를 봤더니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지금 현재 2인 직선의 x절편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형 2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7,5가 주어져 있고요. b라는 점은 1, 마이너스 1. 근데 a, b의 중점이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 있는 점이죠. 2분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 2분의 두 개 더해주면 4 해서 뭐 따라서 중점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자,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나 나오냐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자, y는 2에다가 마이너스 3,2를 지나니까 x 더하기 3 플러스 2다. 직선을 구한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뭘 구하냐면 x절편을 구하랬어요. 자, x절편 구하랬으니까 y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0은 2x 플러스 6에다 2를 넣으니까 8. 따라서 2x는 마이너스 8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해서 이제 x절편이 마이너스 4임을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봤더니 점 A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최소값이 루트 5이다. 양수의 A 값을 구하라. 자, 3번 문제가 A라는 점이 A,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직선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선분 AP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거리의 최소값, 선분의 최소값, 가장 짧은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네요. 그것이 바로 얼마다? 루트 5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점이 지금 현재 A라는 점이 A,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직선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주어져 있는데 직선의 점 P에 대해서 가장 짧은 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수직일 때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루트에다가 a제곱 b제곱이니까 4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다가 a랑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2a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넣으니까 3. 이 값이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2a 플러스 3이 분모에 있는 루트 5를 우변에 곱해주면 5가 됩니다. 자, 5가 되니까 절대값에 의해서 우리가 두 개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2a 플러스 3은 5일 때랑 두 번째 2a 플러스 3이 보반대인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두 개를 풀어주면 이항시켜서 이루어나니까 a는 1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항시켜서 2로 나눠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을 봤더니 지금 현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자, 4번을 보면 지금 현재 L1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그럼 L2는 4x 플러스 3y 플러스 11은 0이다. 자,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물론 평행해야만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그러면 거리는 이 부분이 거리가 될 거예요. 서로 수직이고 수직일 때가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도 선생님 이제 이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 우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일반형으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만 다를 때 우리가 거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똑같을 때는 두 직선이 평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똑같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절대값 한 다음에 두 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c 마이너스 c 프라임 되겠죠.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빼면 돼요. 자, 근데 가끔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빼기만 해요. 그냥 빼기만 하면 뭐냐면 직선이라는 것은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다 보니까 1차 함수 값의 차이다 보니까 빼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모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바로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에다가 a제곱 b제곱이니까 16과 9가 되고요. 절대값에다가 이제 빼주면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루트 25 분의 15가 되니까 5분의 15라서 3이다. 그래서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3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9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자, 우선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이라는 얘기인데, 자,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의 정의는 뭐냐면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의 자체를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체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점 P가 주어져 있고 x, y의 자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 x1, y1이 있는 거죠. x1, y1. 자, 근데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거리를 r을 할 수 있겠네요. 반지름 r이라고. 자, 그럼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2 빼기 x1, 즉 x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빼기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r이다. 해서 이제 양변 제곱을 해주다 보면 x 마이너스 x1의 제곱,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이 x1, y1이고 반지름이 r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원의 방정식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도 지금 현재 도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아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우선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첫 번째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중심이 0,0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자, 두 번째 표준형은 우리가 표준형 얘기하는데 x 마이너스 a라고 할까요? 그냥 편의상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써주면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이 있어요. 자, 일반형이란 뭐냐면 주어진 식을 정리된 모습이에요. 자, 우선 완전제곱식이 두 개 있기 때문에 x제곱과 y제곱 2차항이 나오고요. 그다음 가운데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1차가 나와요. 1차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a제곱하고 b제곱에다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r제곱은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된 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돼요.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
표준으로 바꾼다는 것은 완전 제곱식 2개 차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개 여러분들이 식을 쓴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얼마든지 원의 방식 좌표평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저랑 같이 한번 그 밑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중심이 3,5가 주어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식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중심이 3,5고 반지름이 2니까 x 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스 5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다음에 바로 3,5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이네요. 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 그러니까 좌표평에서 x축과 y축,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살짝 좌표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좌표평면에서 살짝 원만 한 1초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히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중심이 A, B. 중심이 A, B예요. 그러면 당연히 X 마스 A의 제곱, Y 마스 B의 제곱은 써주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되는 부분을 보세요. 이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 부분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중심 A, B에 대해서 Y 좌표의 절대값 크기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은 B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B의 제곱, 뭐 절대값의 제곱이나 B의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Y축에 접하는 원.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원을 살짝 그려주고 Y축에 접하니까 그림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X축, Y축, 원점. 자, 그러면 우선 중심이 A, B니까 A, B가 된다. B가 된다. B죠. 자, 그러면 당연히 X 마스 A의 제곱, Y 마스 B의 제곱. 여기까지 쓰는 것은 당연하겠죠. 중심이 A, B니까 A, B. 자, 그럼 반지름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반지름이에요. 이 부분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 그 크기가 반지름이구나. 그러면 R제곱을 써주니까 여기다 A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동시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네, X축, Y축.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러면 중심이 A, B인데 여러분들 봐도 알아요. 이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이 A, A가 돼요. 자, 그러면 X 마스 A의 제곱, Y 마스 A의 제곱 써주고, 반지름 이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로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변은 A 제곱이 되겠다 해주면 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 저랑 같이 한번 개념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이제 두 개 나와 있어요. 자, 중심이 3,-2가 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우선 X 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을 써준 다음에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살짝 그림을 그리면 A, B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반지름이 되니까 얘의 제곱 4가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중심이 4,1이고 지금 현재 Y축에 접하는 한번 원의 방식 구해봐라. 그럼 중심이 4,1이니까 X 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스 1의 제곱이라고 우선 써준 다음에 살짝 그림 그려보세요.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잖아요. 중심이 4,1이고요. 중심이 4,1. 좀 그림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심 4,1.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면 4,1에 대해서 Y축에 접하는 원. 자, 그럼 반지름은 이 부분이 반지름이잖아요. 이 부분. 4,1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지름 되니까 얘 제곱, 4의 제곱, 16 이렇게 써주면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중심이 4,1이다 보니까 원이 클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이번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해주는 원의 방식 한번 구해봐라. 자, 세 번째 개념이 원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식 구해봐라. 자, 그럼 여러분들 원의 방식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즉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지금 현재 r이라고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럼 가운데 있을 법한, 즉 중심이 될 그 점은 당연히 중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점 구하면 됩니다. 중점이 중심이고요. 자, 그럼 중점을 구했다면 나머지 A나 B를 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심과 A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중점 구해주고요. 거리를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R만 구해버리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살펴봤는데 문제 한번 적용되는지 한번 풀어봐야겠네요. 저랑 같이 한번 개념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A라는 점이 -3,4, B라는 점이 5,-2 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 봐라. 자, 그럼 이 주어진 점을 직접적으로 x축, y축 좌표평면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점을 찍은 다음에 원을 그려서 중심이 되는 중점 구한 다음에 반지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점과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대충 대략적인 모습, 여기 A라는 점이 -3,4, B라는 점이 5,-2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중심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2개 더하면 2가 되고요. 2분의 y좌표 더해주면 2가 되니까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1,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네,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됩니다. 루트 x2 빼기 x1 제곱이니까 1에서 -3을 빼면 4 제곱 16, y2 빼기 y1이니까 1 빼기 -4, 1 빼기 -4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25인 5가 되겠다. 자, 그럼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5, 즉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배워봤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념을 봤더니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원은 지금 배우고 있던 거고 직선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원과 직선 사이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 네.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네, 원의 방식. 자,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여러분들이 봐도 직선이 지나가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랑 직선이 지나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그다음에 직선이 지나가면서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세 가지 위치관계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ax 플러스 by 더하기 c가 주어졌을 때 좀 위에다 쓰겠습니다.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주었을 때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한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접점이 되고요. 주어진 직선은 접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원과 직선 사이 위치관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준 다음에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이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판별식 접근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판별식 0보다 작다, 두 번째는 판별식 0이다, 세 번째는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입을 하고 이것도 정리까지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되는 거죠. 네, 좀 소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쓰지 말고 차라리 두 번째 방법 뭐냐면요, 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A, B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만약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 경우죠. 두 번째,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과 똑같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 똑같다. 그러면 한 점에 만나는 접하는 경우고, 자, 세 번째, 거리를 구합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는데 반지름보다 짧아요?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하고 비교해주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위치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리를 가지고 풀어주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봤고요. 자, 저는 이제 개념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보면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K값의 범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반지름하고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거리라는 것은 이 주어진 직선이 무슨 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원이 주어졌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지금 이제 직선은 y는 2x k라고 주어져 있죠. 자, 글쎄 첫 번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난다. 두 번째, 접한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자, 우선은 1번, 2번, 3번 위치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우선은 식 하나만 쓰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는 판별식만 쓰면 0보다 작다, 0이다, 0보다 크다라고 풀리면 되고, 거리 구하면 반지름하고 비교해서 크다, 똑같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거리 구하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직선 2x-y 더하기 k는 0, 거리 구하겠습니다. 거리. 자, 우선 거리를 먼저 구하면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4, 1 분의 절대값 0, 0 이렇게 대입해주면 k만 남네요. k.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어떻게 되어야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반지름이 지금 현재 루트 5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지름이 루트 5가 주어졌기 때문에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되죠. 작아야만 두 점에 만나는 거고, 두 번째, 접하는 경우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고, 세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한 번에 세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절대값 k는 루트를 우변에 곱해주면 부동방향 바뀌지 않으면서 5보다 작다. 작을 때는 마스 5와 5 사이 값이다. 자, 그러면 절대값 k는 곱해주면 5가 되니까 k는 5랑 마스 5가 되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값 k는 루트 5를 우변에 곱해주면 5보다 크니까 클 때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것은 원리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지든 간에 풀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하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 봤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나와 있는 유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형 1번을 보면요. 중심이 3,2라고 나와 있네요. 네,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점 a,1을 지날 때 상수 a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자, 우선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원의 방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점 a,1을 지납니다. 네, 원이 점 a,1을 지난다. 그럼 우리는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에다 a, y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3의 제곱은 a-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5가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두 가지로 한번 다 풀어볼게요. a-3의 제곱은 이항시켜주면 4가 나오니까 a-3이 제곱해서 다니까 2일 때와 a-3이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이항시켜서 5, a의 값은 이항시켜서 1이다 해서 a 값 두 개 구해서 합을 구하라.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아니면 a제곱 전개를 할게요. 마이너스 6a, 그 다음 9에다가 상수항 3의 제곱인 9에다가 1을 더하면 10, 이항시켜서 5를 빼주니까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주면 a 값이 당연히 두 개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현재 a 값의 합을 구할 테니까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마이너스 6인 6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요. 왜냐면 이쪽 부분에서 혹시나 이제 뭐 인수분해 같은 게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분의 합을 구하라, 뭐 곱을 구하라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바로 적용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2번 봤더니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이네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실수 n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원이 주어졌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3이나 주어져 있고 직선 나왔습니다. 직선이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n은 0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주었으니까 바로 써야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2라고 쓰고요. 반지름은 13이니까 r제곱이 13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3이다.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고요. 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하고 비교해보세요. 만나지 않으니까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겠죠. 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거리 구하겠습니다. 루트에다가 a제곱 b제곱이니까 9, 4분의 절대값 중심을 점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n, 얘가 반지름 루트 13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분자를 정리해주면 절대값 n-7이 분모가 루트 13을 우변에 곱해주면 13이 되겠죠. 부동방향 바뀌지 않고요. 자, 그러면 크다? 13보다 크다? n-7은 큰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다. 절대값에서 13이 나오는 13보다 크고 마이너스 13보다 작다. 따라서 n의 범위는 이항시켜서 20보다 크고 n의 범위는 이항시켜서 7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만 주어진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께 답을 체크해주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랑 같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외워준 상황에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푸는 연습을 해줘야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